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 처방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와 카드 분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대표님들이 실제로 겪는 리스크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일단 편하니까 섞어서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리 비용이 폭발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왜 분리가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최소한으로 분리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지 않으면 회사는 4가지에서 손해를 봅니다. 첫 번째, 비용 처리를 놓쳐서 세금을 더 냅니다. 두 번째, 회사 장부가 꼬여서 결산과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이면서 가지급금 같은 리스크가 생깁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이 안 보여서 경영 판단이 흔들립니다. 이 4가지가 한 번에 터지면 대표는 세금 폭탄처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 처리를 놓쳐서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상황이 이거예요. 회사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 통장에서 이체로 처리하는 겁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증빙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식대, 교통비, 소모품, 택배비, 외주비 같은 것들. 개인 카드로 쓰면 영수증이 흩어지고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크게 잡혀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즉, 돈은 나갔는데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부가 꼬여서 결산과 신고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좌와 카드를 섞으면 거래 내역이 회사 운영과 개인 생활이 섞인 상태로 쌓입니다. 기장을 맡겼더라도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회사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추정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에게 계속 질문이 오고 결국 자료 요청이 늘어납니다. 대표가 매달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 달치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미루다 보면 석 달, 6달이 쌓이고 그때부터는 대표가 기억도 안 나고 영수증도 없고 정리 자체가 프로젝트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장 맡겼는데도 일이 줄지 않는 대표님들의 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지급금 리스크입니다. 이건 특히 법인에서 치명적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대표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대신 내고 이걸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장부에 이상한 계정이 쌓이게 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건데 근거가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표가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낸 건데 정리가 없으면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나중에 세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커지고 재무제표도 지저분해져서 대출이나 투자, 지원 사업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느끼는 시작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금 흐름이 안 보여서 경영 판단이 흔들리는 겁니다. 대표는 매달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늘릴지, 직원을 뽑을지, 사무실을 유지할지, 세금을 준비할지. 그런데 계좌와 카드가 섞여 있으면 회사에 돈이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있어 보여도 그게 회사 돈인지 개인 돈인지 섞여 있고 이번 달에 실제로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나갔는지 파악이 늦어집니다. 그 결과 대표는 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통장에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광고비를 크게 집행한다거나 지금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채용을 먼저 진행했다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자기 통장이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결정은 계속 흔들립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분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부담이 덜하죠? 창업 초기에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용 계좌 하나를 정합니다. 매출 입금은 무조건 그 계좌로만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입금 계좌도 그 계좌로 고정합니다. 두 번째, 사업용 카드 하나를 정합니다. 회사 지출은 무조건 그 카드로만 합니다. 특히 식대, 소모품, 택배비,
구독료 같은 반복 지출은 무조건 사업용 카드로 고정합니다. 세 번째, 대표 개인 생활비는 대표 개인 계좌에서 쓰고 회사에서는 급여나 정기 이체로 가져갑니다. 회사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습관을 끊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현금이나 이체로 결제한 건 증빙을 남깁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거래처명, 금액, 용도만 메모라도 남겨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한 달에 한 번만 정리 시간을 고정합니다. 월말에 30분만 투자해도 섞여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제 오늘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 관련 지출을 개인 카드로 쓰고 있는가? 두 번째, 매출 입금 계좌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가? 세 번째, 대표가 회사 돈을 생활비로 쓰는 구조가 있는가? 네 번째, 증빙이 누락되어 비용 처리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는가? 다섯 번째, 매달 회사 현금 흐름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가? 이 5개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이라도 분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 분리는 절세 전략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안전장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고 장부가 꼬이고 가지급금 리스크가 생기고 현금 흐름이 안 보여서 경영 판단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분리만 해도 비용 처리가 좋아지고 정리가 쉬워지고 대표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기 거래처 계약서에서 꼭 넣어야 할 조항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현재 매출 입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회사 지출을 주로 어떤 카드로 하는지 남겨주시면 그 구조에 맞춰서 분리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